안녕하세요. 방구석 공인중개사 YD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빌라왕이 이슈가 되면서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들이 유튜브를 비롯한 블로그 등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 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신탁 사기입니다. 개인이 큰 건물을 올리려고 한다면 신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큰 건물 올리는 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질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고 신탁회사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개인 대출보다 더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지은 건물로 임대업을 하려는 개인 건축주와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신탁회사 간에 신탁원부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신탁원부는 쉽게 설명하면 개인 건축주가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의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입니다. 즉, 해당 건물에 들어올 전세 세입자들은 개인 건축주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위에서 언급했던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신탁회사를 이용하여 건물을 지은 개인 건축주가 악의적으로 신탁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세입자들과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일반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작성하고 체결된 일반 전세 계약서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가짜 계약서입니다. 이렇게 효력이 없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입자가 건축주에게 전세보증금을 보내준 경우에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을 한 경우이지만 이는 임대차 보호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아무런 조건 없이 사기꾼한테 돈을 보내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신탁 사기입니다. 신탁 사기는 계약의 시작 전부터 당하는 거라 막상 당하면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되는데, 요즘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아무리 전세 계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해도 신탁이라는 개념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사기는 개인 건축주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해서 계약 시작 단계부터 당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탁 사기는 등기부 등본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어느 정도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갑구에 명확하게 신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신탁원부 번호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지참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여 조회해보면 위탁자와 우선 수익자, 수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만난 건축주의 명의가 아니라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탁자를 임대인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즉,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우선 계약을 보류하고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만한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